아파트 싸게 사서 비싸게 다시 파는 아싸리판 TV입니다. 안양시 부동산 전망을 데이터로 설명해 볼 테니 오늘의 하이라이트 30초만 집중해 보세요. 이 흰 점선이 안양시 최근 7년 평균 거래량 370세대를 표시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2025년 1월부터 이 선을 넘기기 시작했고 6월에는 무려 1069건을 찍었습니다. 보이시죠? 여기서 질문 하나. 이런 상황에서 집값이 안 오르겠냐입니다. 만약 지금도 하락론을 믿고 계신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데이터로 판단하실 분들만 계속 보세요. 안양시의 아파트 가격 상승의 근거를 제가 하나씩 제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의 결론부터 미리 말하겠습니다. 현재 안양시는 서울 상급지 및 과천 분당과 같이 상승의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거시적인 환경 요소인 유동성의 흐름은 이미 평균 유동성을 초과하는 시점에 있고 기준금리는 완화 국면으로 들어와 있으며 미시적 요소인 아파트 수급적인 측면의 입주 물량은 26년에서 28년 사이에 공급 부족이 예상되며 전세 매물 감소, 전세가 상승, 전세 매매 갭 거래량은 이미 상승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며 추가로 627 대출 규제에 따른 매수 우위 지수 심리만 회복한다면 상승의 방향으로 급속히 치우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이 표는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 여부를 시청자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하기 위해 제가 만든 점검 시트입니다. 이 점검 시트의 각 항목에 안양시 부동산 지표는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부동산 흐름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따라오세요. 자, 들어가서! 저와 쌀이판이 생각하는 수도권의 집값 상승을 위한 조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시적인 환경 요소인 유동성, 즉 시장에 풀려있는 돈이량이 증가하고 있는지 여부와 두 번째, 미시적인 요소인 아파트의 수요와 공급의 적정, 즉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지역의 부동산 흐름이 만족하느냐입니다. 우선 거시적인 경제 요소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도권 집값 상승을 위한 유동성은 평균 이상인가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죠. 빨간색 그래프는 유동성을 나타내는 M2분의 M어 비율인데 쉽게 말해서 돈이 시장에 얼마나 많이 풀려있냐의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파란색 실선은 안양시의 매매지수, 즉 집값 흐름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파란 점선은 유동성의 평균선으로 약 28% 수준입니다. 안양시의 유동성과 매매지수의 흐름을 보면 유동성이 28%를 넘는 녹색 B급 영역 구간에서는 파란색 그래프의 집값이 상승하고 반대로 유동성이 평균 이하로 내려가는 노란색의 B급 영역에서는 파란색의 매매 그래프가 하락하는 패턴이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서울의 40년간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역시나 유동성 평균 28%를 초과하는 시점에서 매매 가격의 상승을 그리고 28% 미만일 때 하락 또는 보합인 것은 동일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안양시는 유동성 평균 28%를 초과하는 구간에 있음이 확인이 됩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금리입니다. 2022년과 23년 고점이었던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는 지금은 점차 하락하고 있고 지난 7월 30일 미 연준 기준금리는 5회 연속 동결에 따라 우리나라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도 속도가 느려질 수는 있지만 금리 인하의 큰 방향성 자체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한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은 유동성이 높은 영역이고 금리도 하락 추세에 들어섰기 때문에 시장에는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기, 즉 가격 반등의 기반은 다져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입니다. 두 번째 점검할 사항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공급이 부족하여 상승의 지표를 만들어가고 있느냐입니다. 아파트 가격의 상승 조건은 우선 아파트의 공급 부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공급이 부족하면 전세 매물은 감소합니다. 보통 아파트 입주장에서 전세 매물이 40에서 50%까지 나오는데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전세 매물은 감소, 전세 가격은 상승. 전세가의 상승으로 인해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격차인 갭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갭의 감소 즉 전세가율의 상승은 아파트 매수를 쉽게 만들어 결국엔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 앞의 모든 현황을 지표를 나타낸 매수 우위 지수 상승을 이끌어내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안양시의 부동산 통계 데이터를 위해 공식에 넣어보겠습니다. 먼저 안양시의 공급이 부족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안양시의 공급 물량을 확인했는데요. 25년에만 적정 공급 수량 2,817세대 대비 1,000세대 초과이고 이후엔 적정 공급 수량을 밑돌고 있으며 분양 허가를 받은 5,500세대는 지금 당장 분양하더라도 29년에야 입주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현재 안양시의 향후 3년은 공급 부족은 확정된 상태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다음 코스인 전세 매물 수량과 전세 가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급량이 부족하면 집값 상승 메커니즘으로 볼 때 그 다음은 전세 매물 감소와 전세가 상승을 반드시 동반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먼저 전세 매물 건수를 보면 2024년 하반기부터 전세 매물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 건수가 2,800건대에서 약 800건대로 크게 감소되었네요. 이건 공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전세 매물이 아파트 신축 공급량이 줄어들다 보니 동시에 전세 매물도 감소하게 되는 현상으로 해석됩니다. 특히나 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규제책인 627 대출 규제 이후에도 전세 매물의 감소는 여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세 매물이 감소하다 보니 동시에 전세 매물의 호가는 2025년 4월에서 7월에 걸쳐 뚜렷하게 상승하고 있으며 627 대출 규제 이후에 더욱더 가파른 전세가 호가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반영하듯 전세 가격은 25년 4월부터 상승으로 전환되며 전국 185개 지역 중 10위권에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은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인 갭 가격인데요. 쉽게 전세가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봤듯이 전세 가격은 25년 4월부터 뚜렷하게 상승을 하고 있어서 매매 가격과의 갭인 전세가율은 당연히 상승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58%에서 59%로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안양시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도 전세가율이 제자리인 이유는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만큼 매매 가격도 함께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일반적으로 전세 가격이 먼저 상승을 하게 되면 전세가율이 낮아지고 그 후 매매 가격이 오르는 흐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안양시의 매매 전세 가격 그래프를 보면 조금 다릅니다.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동시에 상승하고 있어 전세가율 상승하지 않고 58%에서 59% 사이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런 패턴은 주로 서울, 경기, 인천과 같이 수도권, 특히 매수 선호도가 높은 단지에서 자주 보입니다. 유동성 자금이 전세보다 매매 가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반면 수도권 외 지방이나 비선호 단지에서는 전세 가격이 먼저 오르고 그 후 매매 가격이 뒤따라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주시의 매매 전세 가격 그래프를 보면 23년 말부터 전세 가격이 먼저 상승한 뒤 24년 3월에야 매매 가격이 뒤따라 올라가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즉, 상대적으로 매수 선호도가 낮은 지방의 경우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면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합니다. 이때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차라리 매수하자는 수요가 늘어나고 그 결과 매매 거래량과 매매 가격이 함께 상승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안양시의 경우 전세가율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지만 부동산 데이터 측면에서는 상승 신호를 충분히 만족하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결과로는 전세가율까지 해서 모든 조건이 아파트 가격 상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래량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안양시에 확정된 6월까지의 거래량과 8월 마감될 7월 거래량 데이터의 예측 수량을 노란색의 점선으로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최근 7년 평균 거래량은 370건입니다. 그런데 2025년 1월부터 월간 거래량이 평균을 지속 초과했고 6월에는 1069건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 후 627 대책의 영향으로 7월에는 조정되어 약 577건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평균인 370건은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8월 12일 기준 누적은 390건인데 월말 환산하면 7월 수준의 약 577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실거래 수요가 살아있다. 즉 사려는 사람이 실제 시장에 들어와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존의 다른 영상에서도 지속 설명해드렸지만 월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을 지속 초과하면 매매 가격은 무조건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는 설명 기억하시죠? 이전 자료를 잠시만 확인하고 가면 광주시의 경우 월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을 6개월 연속 초과할 때 그리고 양주시의 경우 10개월 연속으로 월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을 초과할 때 매매 가격의 상승으로 연결되었는데요. 안양시 역시 현재로서는 거래량이 살아있기 때문에 향후 매매가 상승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며 향후 월별 거래량의 추세를 지속 모니터링한다면 상승의 흐름이 얼마나 지속할지도 예측이 가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수 우위 지수입니다. 이 지수는 집을 사려는 사람과 집을 팔려는 사람의 비율을 설문을 통해 지수화한 건데요. 100을 기준으로 100을 넘으면 매수자가 많다는 뜻이고 폭등할 가능성이 높으며 100 미만이면 매도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지수가 높으면 시장에 사려는 사람이 많아져서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적으로 40 이상에서 상승의 흐름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안양시 단독으로는 이 데이터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전체의 매수 우위 지수로 대신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기도의 매수 우위 지수는
6월 23일에 47.8의 최고점을 찍고 6월 27일 이후 하락을 지속하다가 7월 말부터는 살짝 반등을 시작합니다. 한 달 정도 매수 심리가 급격히 꺼겨버린 건 사실이지만 최근 살짝 반등한 것의 의미는 이 규제는 거래를 일시적으로 냉각시킬 수는 있지만 근본적 수요가 살아있는 지역에선 공급 부족에 의한 전세 매매 가격의 상승은 막기 어렵지 않나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안양시는 아파트값 상승의 확률이 하락보다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리하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앞으로는 매수의 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만 추가로 확인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 거시적 요인인 유동성과 수요 공급에 의한 수급 조건은 충족된 상태이며 실제로 가격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에 따라 향후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쌀이판 역시 부동산 경력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제 경험상으로 부동산 매수의 성공은 절대 느낌적인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부동산 데이터를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잡음으로써 성공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양시 아파트의 매수 매도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제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 해드릴 안양시의 부동산 흐름을 꼭 체크해보시길 추천합니다.